5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세팅도 한번 해놨으니까 바로 한번 시원하게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아무래도 첫 주차다 보니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주제가 좋을까? 좀 모임원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주제가 뭐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는 지금 국장이 제일 좋고 국장에서도 3전이 지금 이제 19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요런 부분들 포함해서 예전에 있었던 이 깐부 회동이 어떻게 지금 요게 왜 유명했고 이게 지금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이걸 좀 더 깊게 보면 어떤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지 요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자료는 포함해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계관. 반도체를 우리가 좋아도 하고 많이도 알고 있고 투자도 많이 실제로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 세계관이 좀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기업이 있고 뭐 어떤 산업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커넥션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젠슨 황이 결국에는 지금 AI에 어떻게 보면 제일 1등 공신 AI 시대 1등 공신이고 제일 큰 회사를 좀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삼전이랑 현대자동차를 선택했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릴 거고 그래서 요 두 부분 포함해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다음 주까지 한번 다음 주 주제 내우기까지 한번 제가 고민을 좀 같이 해볼 부분을 좀 만들어 왔으니까 요런 부분으로 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진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를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는 세미컨덕터라고 하죠.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물질을 분류하는 이제 종류고 반도체라는 건 결국에는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반만 통한다. 이제 선택에 따라서 신호를 분류할 수 있다가 제일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정의 같은 거는 그냥 한번 쓱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컴퓨터죠. 잠시만요.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반도체는 컴퓨터의 부품인 거고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이고 하나는 메모리겠죠. 시스템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 결국에 논리와 연산 제어 기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PU, GPU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해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또 회사가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걸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설계하는 애들입니다. 팹리스라고 하는 애들이고 팹리스의 뜻은 뭐냐면 공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반도체라는 게 생산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되게 기술이 복잡하고 많이도 필요하고 어떻게 들어가는 뭐가 들어가냐 어떤 부품이 들어가냐 어떤 공정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기기에 다 들어가는 부분에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는 설계하는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엔 저장 공간에 불과한 건데 이 친구들은 실제로 연산을 해야 되고 기계에 들어가 작동을 하는 그런 기계의 머리 역할, 두뇌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 암드, 인텔 요 세 가지로 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엔비디아를 로고를 이렇게 비중을 암드랑 인텔이랑 비슷하게 두긴 했지만 사실 팹리스의 왕은 엔비디아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시총이나 이런 부분에서 압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컸기 때문에 젠슨 황이 지금 그렇게 위상을 떨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파운드리입니다. 위탁 생산이라는 건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반도체 자체가 이제 생산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복잡한 연산을 해야 되고 아니면 빠른 연산을 계속 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서 다중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기술이 다 다른데 그러면은 그걸 부품을 담당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회사가 필요한 거고 그거를 TSMC라는 대만 회사가 꿰차고 들어가서 지금 파운드리에서는 지금 거의 독점 기업인 거고 그 뒤를 삼성전자가 잇고 있는 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안에서 설계랑 공정이 제작 공정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요거를 설명을 한번 제가 더 해드리려고 비유처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엔비디아랑 인텔 입장에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반도체를 제가 IP를 따다가 그려왔어. 내가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기술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잡다한 부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산만 담당해주는 애들이 어디 없나? 한 게 이제 TSMC랑 삼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TSMC는 결국엔 엔비디아랑 거래를 텄기 때문에 TSMC라는 회사가 엄청 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가 AR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뭐냐? 말 그대로 저장하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계산하는 그런 저장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이나 연산값들, 아니면은 끌어다 써야 되는 데이터들, 그런 부분을 가져다 주는 창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램이랑 여기 아래 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램이라고 안 하고 D램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D램, 여기서 D램에서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우리는 플래시 낸드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핸드폰에서 혹은 컴퓨터에서 마주치는 램들은 다 이쪽입니다. 요 위쪽에 있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메모리들, 1테라짜리, 2테라짜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낸드 플래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사실 4개 정도로 지금 이제 말을 많이 해요. 첫 번째는 삼전이고, 두 번째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3개를 이었는데, 이제 요게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의 샹치 메모리, 잠깐만요. 중국의 샹치 메모리라는 회사가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총 4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D램을 만드는 게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고, 그리고 D램이랑 낸드 플래시를 다음으로 또 HBM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용량 그 폭 저장하는 메모리, 그러니까 엄청 큰 창고라고 얘기하면 되고, D램 같은 경우는 상용화돼 가지고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얘기하는 건데, 하이닉스가 삼전보다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확 떴던 이유는, 삼전은 지금 HBM4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94일생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예전엔 하이닉스가 HBM으로 확 떴었습니다. 삼전 같은 경우는 D램으로 이제 우리 컴퓨터에나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일상적인 메모리들로 이미 자리를 잡았던 1등 기업이었고, 그 부분이 시총이 컸으니까 삼전 입장에서는 HBM을 굳이 발전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왜? 수지 타산이 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엔비디아가 들어오고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이닉스가 준비해놨던 그런 부분들이 빛을 발한 거죠. 삼전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이거 어차피 D램 이거 몇십 조짜리 그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봐야 될까? 아이, 몰라, 안 할래 했는데, 하이닉스는 2등 기업이니까 야, 우리 뭐라도 열심히 하자, 우리 HBM이라 열심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했다가 엔비디아 덕을 본 셈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엔비디아랑 인텔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 컴퓨터의 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CPU와 GPU라고 차이를 했을 때 GPU로 만든 회사인데, CPU랑 GPU 차이를 물어보시면 보통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엔비디아 원래 그래픽카드 만들던 데인데 GPU로 떴다는 얘기는 GPU가 뭔가 다르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CPU랑 GPU가 기능적으로 좀 많이 달라졌고, 컴퓨터 산업에서도 GPU가 원하는 바가 더 낫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CPU 같은 경우는 진짜 뇌예요. 이 복잡한 연산을 잘하는 게 좀 장점이라고 하면, GPU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계산을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차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는 CPU가 들어가는 거고, GPU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AI에 투입되거나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용도가 달라지는 거고, 정보 처리에서 GPU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AI 산업의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는 사실 서버에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네는 창고예요, 창고. 데이터의 창고인데, 예전에 이제 메모리가 이제 요런 반도체 사이클이 돈다, 4년 동안 돈다 했던 경우도 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서버에 있는 이 메모리들을 4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내구도 때문에 갈아줘야 되는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명이 좀 한정적이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SK 하이닉스 삼전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이
자기네들 공정에서 설계까지 다 본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왜? 시스템 반도체보다 훨씬 덜 복잡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나 복잡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은 건 이 반도체 세계관에서 결국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이 인부들을 그냥 휴머노이드나 기계죠, 즉 스마트 팩토리로 그냥 돌려버리는 게 목표예요. 왜? 인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람들은 뭐 임금도 줘야 되고 임금도 계속 줘야 되고 퇴근도 시켜줘야 되고 식사나 이런 뭐 고용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 노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회사랑 계속 노동자랑 접촉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냥 피지컬 AI로 대체되는 게,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자체로 돌아가는 게 요즘 트렌드고 회사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세계관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사이클 안에서 이 젠슨 왕이라는 AI 업계의 왕이, 어떻게 보면 왕이 왜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선택했는가, 이 얘기를 지금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만 막 떨어졌었죠. 1월 기준인데 이거 제가 장난삼아 한번 넣어봤습니다. 현대차가 이때 진짜 많이 벌었었죠. 간부회동 이후에 이제 그때 막 올라가면서. 반 농담이고, 이제 진짜 그래서 삼전이나 현대를 왜 선택했는가 엔비디아가,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두 가지 방향성에서의 왕을 좀 이어나가려고, 패권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GPU로서의 그런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마트 팩토리 시대, 아니면 기계화, 이제 그 AI, 피지컬 AI 시대에서의 절대 강자. 이런 게 이제 두 가지 목표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부터 AI 지금 꽉 잡고 있는 AI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엔비디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팹리스 회사라 그랬죠. 얘네는 설계만 해야 되고, 얘네가 GPU를 생산해서 내보이려면 결국에 파운드리 손을 거쳐야 돼요. 근데 파운드리를 선택할 때 제가 주요 회사 두 개가 TSMC랑 삼성전자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TSMC랑 삼성전자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얘기하면 삼전을 충분히 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삼전 되게 크고 좋은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실제 이제 제가 네이버 증권에서 오늘 떠온 건데,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형성이 돼 있는 자체가 360달러에 370달러 정도로 되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19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달러로 환산하면 130달러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주가만 보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기업의 덩치를 보는 시총만 봐도, 시총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1125조인데 TSMC 같은 경우는 2783조, 그러니까 거진 2배 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제로도 TSMC가 이런 파운드리 기술에서의 선점 효과로 인해서 70% 이상의 지금 시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이 삼성전자 10% 정도 먹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상황을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다른 GPU랑 다른 휴머노이드에 넣을 것들, 그런 GPU를 만들기 위해서 TSMC한테 또 이제 그 오더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 오더를 넣는 경우에서 나 이거 좀 만들어 줘봐, 이렇게 줬을 때 TSMC는 그래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이고 좀 비싸졌다, 아이고 제가 좀 아주 바쁘네요, 이게 쉽지 않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얘네 독점 시장이고 엔비디아 포함해서 뭐 테슬라고 AI 개발한 인텔 다 여기에다가 지금 주문을 넣고 있으니까 파운드리에서 여기가 독점 효과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엔비디아를 슬슬슬슬 뒤로 미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뒤로 밀진 않았겠죠. 근데 제 얘기는 파운드리 하나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엔비디아도 팹리스 회사에서는 거의 지금 1위 아성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고 높은 공급가를 견뎌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GPU 카드를 주면서 파운드리 시장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3전을 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해를 그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젠슨 왕 입장에서는 이재용한테 GPU를 주면서 야 너네 TSMC 한번 잡아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TSMC를 잡아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공급가를 좀 낮출 수 있고, 삼전 입장에서는 경쟁력 챙길 수 있으니까 이득, TSMC 입장에서는 경계되니까 엔비디아는 무조건 이득. 그래서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윈윈하는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TSMC가 독점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 삼전을 직접 키우는 구도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삼전이라는 거,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확보를 위해서 좋은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파운드리 회사를 다른데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데로 넘기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미국 회사고 중국이나 이런 다른 시장에서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을 수 있고 이제 대만도 좀 터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중국의 속국이라고 이제 유엔에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배경 안에서도 결국엔 TSMC가 독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급을 이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파운드리 시장을 키우겠다. 이게 엔비디아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해요. 스마트 팩토리 얘기인데 스마트 팩토리 얘기는 결국엔 뭐냐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아까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휴머노이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틀라스 옵티머스죠. 죄송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가 있고 현대에서는 이제 인수해서 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틀라스가 나왔고 유니트리에서도 중국입니다. 중국에 있는 유니트리라는 회사에서도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세 나라에서 세 회사에서 열심히 지금 휴머노이드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이랑 거래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현대랑 테슬라 이강구도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옵티머스랑 이 아틀라스 결국에는 얘네가 어떤 로봇을 사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나오는 게 코스모스 옴니버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조금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로봇이 결국에는 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휴머노이드의 이 AI에 뭐가 들어가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뭔가 자동화 공정을 이게 로봇이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결국 학습을 그 녹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는 공정을 이제 로봇한테 심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에 있는 이 카메라랑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녹화를 시키는 사람이 연기를 해서 그 1인칭 시점으로 라면을 끓이는 거를 직접 영상을 다 녹화를 해요. 그걸 수만 가지 데이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학습시켜서 라면을 끓이려면 일단 내가 냄비를 들고 가서 개수대에서 물을 받고 냄비를 이제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불을 켜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물을 끓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 와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일련의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건 내가 GPU를 얼마나 잘 만드냐가 아니라 이 세팅하는 거, 이 로봇에 이 AI를 심는 과정을 얼마나 단순화할 수 있냐, 얼마나 호환성 좋게 가져가게 할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낸 게 지금 코스모스 옴니버스인 거예요. 이게 또 어떤 거랑 이어지냐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이 AI 그냥 이 자체에서의 팹리스 자체에서의 절대적인 패권까지도 넘어가는 거예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는 원래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 팹리스 안에서 패권을 쥐고 절대적인 그 강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게 하드웨어를 세팅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 성공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컴퓨터로 막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다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OS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위녹스도 있고 뭐 리눅스도 있고 뭐 맥OS도 있고 다른 OS가 좀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데스크탑 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OS의 절대 강자인 것처럼 엔비디아는 OS가 돈이 된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 사실 테슬라랑 현대를 붙여놓긴 붙여놓는데 그 안에서 뭘 하고 싶냐? 코스모스 옴니버스를 무조건 탑재를 시키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려면 테슬라가 AI 칩셋을 개발하지 못하게 좀 더 다른 거에서 신경을 쓰게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현대랑 가지고 있을 때 테슬라랑 대항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페이지를 한번 뒤로 요약을 해드리면 테슬라랑 현대를 싸움을 붙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코스모스 옴니버스 OS를 본인이 직접 탑재를 시켜 하고 있고 젠슨왕은 뭐 너네가 나중에 공장에 아틀라스를 쓰든 옵티머스를 쓰든 뭐 중국제 뭐 가성비 로봇을 쓰든 상관이 없다. 나는 뭐 하면 돼? 난 나중에 OS 팔면 돼. 칩셋 팔면 돼. 이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뇌를 팔면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를 잠깐 보면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포함해서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항공 막 날리면서 지금 우주에 나가서 AI를 지금 학습시키고 있는 걸로 되게 고평가를 받고 있죠. 일론 머스크 자체가. 사실 테슬라라고 말하면 저는 좀 애매하다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라고 말해야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하여튼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들을 현대랑 같이 붙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안두릴이라는 회사를 잠깐 언급하면 이건 무슨 회사냐. 지금 제가 요거 스페이스X랑 안두릴을 묶어서 보통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라고 보면 돼.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AI 기술이나 이런 무인기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광산 회사입니다. 미국의 지금 방산 회사고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금 기사가 몇 번은 나오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AI를 선도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의 뭐 개발자라든지 뭐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와서 미국에서 만든 방산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의 핵심 기술은 결국 무인기랑 드론이에요. 근데 요거를 현대랑 엔비디아가 같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대를 통해서 안두릴이랑 하면서 이 드론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방산업체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고, 현대도 FSD 자율주행 만들고 있으니까 테슬라랑 같이 대항을 할 수 있으면서 휴머노이드까지 현대랑 같이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뭐가 돼요? 엔비디아 입장에선 코스모스 옴니버스를 얘네한테 다 탑재를 시킬 수 있죠. 왜? 결국에는 AI를 발전시켜서 나는 이 기계한테 AI 칩셋을 넣는 게 목표니까, 그 OS를 심게 하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테슬라나 현대에서 지금 이강 구도를 붙이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테슬라랑 현대를 지금 휴머노이드를 붙여놔도 전혀 손해가 없는 게, 결국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두 로봇들 있죠. 아틀라스랑 옵티머스가 상용화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불이 쳐야 코스모스 옴니버스를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엔비디아는 로봇을 만들지 않죠. 로봇에 들어가는 뇌를 파는 회사인데, 근데 로봇에 들어가는 뇌를 파는 뇌를 파는 거랑 별개로 이 몸을 만드는 애들끼리 싸우게 되면은 나중에 경쟁업체 기준에서 더더욱 이제 칩셋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요 둘에서 또 견제 구도가 나오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나 현대를 좀 나란히 두면서 결국에 자신 둘이 지금 이 경쟁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OS 왕래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 및 생각할 점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갖고 왔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좀 많이 봐야 된다, 이 얘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대컴퓨터 시대, 대데스크톱 시대에 들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을 했고, 그 윈도우즈 OS가 거의 독점 시장을 가지면서 지금도 컴퓨터 업계에서는 아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젠슨 황이 결국에는 OS에 대한 패권,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GPU와 이 하드웨어 세팅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이 하드웨어를 세팅해주는 소프트웨어인 옴니버스 코스모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의 패권을 쥐고 싶어 한다. 그걸 통해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아성을 좀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게 제가 좀 일단 결론 낸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파운드리로서의 좀 삼전이겠죠. 올해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제가 올해 작년 기준, 그러니까 2025년 시황 총정리라는 세미나를 했었고, 환율 세미나도 했었는데, 그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아니면 우리나라 시총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증시가 좀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엔 삼성전자 안에서 그리고 하이닉스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둘이 코스피를 끌어줘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그 3전이 파운드리로서의 지금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TSMC랑 지금 이렇게 마주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강자인, 파운드리계의 절대적인 강자인 TSMC를 조금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엔비디아를 통해서 얻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깐부 회동이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TSMC의 독주를 좀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거래를 조금 더 틀 수 있는가? 엔비디아 거래 틀 수 있는 건 좀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 TSMC가 성장한 부분 그리고 대만 나라 자체가 성장했던 부분들을 좀 보면은 제가 자료 보여드리고 세미나 들어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통계상 미국이랑 거래를 한 게 미국이랑 무역을 해서 성공한 값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엔비디아와 거래를 터서 TSMC가 많이 벌어왔고 TSMC가 대만의 성장률을 좀 상향 평준화 시켰다라는 말이 좀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삼전도 TSMC 독주를 막을 수 있는지 파운드리로서 자리를 좀 잡아가면서 엔비디아와의 거래를 틀 수 있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됐고 실제로 그게 좀 도움이 됐는지 지금 19만원까지 올라온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는 올해는 확실히 좋은 시그널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젠슨왕과 지금 마주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 방향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뭘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런 거 포함해서 이 스페이스X에서 결국 만든 게 지금 XAI 있잖아요. 그 우주에서 AI를 발전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조금 더 깊숙하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구가 이제 AI 대 AI 시대에 들어왔고 나라에서 뭐 소버린 AI니 하면서 국적을 가진 AI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AI들이 결국에는 어떤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었는가가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근데 그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발열과 데이터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니까 그래서 메모리도 중요했던 거고 에너지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더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HBM이 더 떴던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테슬라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했는데 이거를 스페이스X를 통해서 AI를 바깥으로 그냥 우주 밖으로 내보내 버렸죠. 그래서 우주에 있는 이 성층권 밖에서의 그 온도, 그 차가운 온도를 통해서 냉각을 열을 해결하고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해결하고 그 데이터는 계속 그 추가적으로 연결해 둔 서버를 통해서 우주에서 지금 무한대로 성장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거의 세팅값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성공이 더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결국엔 하고 있는 건 뭘까? AI를 어떤 산업을 통해 좀 가져올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 보면은 FSD 자율주행차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고 제가 좀 이제 테슬라 같은 거 이제 자율주행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소개 영상 같은 거 보시면 행동 같은 거나 이런 관절의 부드러움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결국에는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AI에 대한 미래는 뭔가 이 삭수시키고 있고 LMM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이 기계들을 결국에는 어디로 좀 쓰고 싶은 걸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OS에서 지금 좀 이제 핵심을 좀 두고 있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이런 피지컬 AI 자체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사업 방향을 좀 보는 거에 따라서 파운드리가 좀 더 중요해질지 아니면은 그냥 우주로 좀 더 우주 항공을 통해서 좀 더 AI를 내보내는 그런 기술들이 좀 더 중요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래놓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무기 산업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드리 같은 경우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말랑아 파트너 현대라고 제가 또 써놨어요. 말랑아 파트너 현대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결국에 현대차가 지금 시총 자체는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나 뭐 TSMC나 이런 아까 앞서 나왔던 기업들에 비해서는 되게 낮은 편이죠. 근데 결국에는 휴머노이드에서의 경쟁력이 좀 확보되는 상황.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현대에서 있으면서 만들어내는 그 휴머노이드에 대한 가치들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자동화 공장이나 이제 앞서 피지컬 AI가 이끌어날 그런 공정에서 어떻게 제조업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 그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를 되게 빨리 시행한 회사기도 하고 실제로 잘 굴리고도 있다고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쟁력의 확보가 좀 더 돼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게 좀 더 돼야지 주가나 이런 성과 부분에서도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쓰면서도 솔직히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현대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좀 굴러갈 수 있게끔 내가 이제 OS를 발전시키고 이제 이걸 탑재시키고 있는 거에 좀 그런 OS를 독점하고 있는 방향성에서의
좋은 파트너다. 이런 개발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안두리랑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 큰 테슬라라는 이 큰 회사를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게 일단 결론인데, 그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인 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일단 주목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우린 투자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큰 틀, 큰 흐름을 보고 결국에 어떤 걸 해야 될까? 제가 솔직히 결론을 좀 내드리면 제 생각에는 일단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반도체는 밝지 않나? 이번 연도. 일단 요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해봤으면 좋겠고, 저도 좀 더 공부할 부분이 이제 테슬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 더 보고 싶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OS를 아무리 독점하고 있고 AI 시대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AI를 XAI랑 X를 사면서 SNS나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대량 확보하고 그 스페이스X를 추진해서 우주로 AI를 합습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솔직히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지, 혹은 다른 부분에서 추월을 할지, 저는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방향성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좀 더 공부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젠슨 왕은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좀 명확하거든요. 나는 OS를 먹겠다. 이게 좀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칩셋에서도 사실 피규어라는 회사가 있고, 휴머노이드 회사가 그 테슬라가 같이 AI 칩셋을 같이 잘 만들고 있는데, 그 뇌를 만드는 거에서 일단 엔비디아는 무조건 그것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애초에 기업 자체가 GPU를 만들면서 그런 하드웨어 세팅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커진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아무래도 투자자로서 국장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현대를 지금 열심히 눈여겨보고 계실 거고, 코스피를 이끄는 이 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미국이 요거는 제가 이제 통계인데, 잠시만요. 제가 요거는 자료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그 AI 같은 AI와 이 컴퓨터 관련된 그런 시총 모음이 있잖아요. 그런 그 기업들이 지금 모아져 있는 그런 부분들의 크기를 좀 보면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데, 그 AI가 지금 거의 광풍이 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지금 AI 발전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4,653조, 애플이 4,527조, 총 다 더해가지고 모인 자본이 거의 2경. 근데 AI 같은 경우는 다시 AI로 바뀌면서 시대가 엔비디아가 5,900조로 넘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뒤를 이으면서 3경 7천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경에서 3경까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AI가 광풍을 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코스닥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몇천 조를 넘어간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 우리는 미장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미장을 좀 더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산업을 주도하는 시장들이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회사 하나가 지금 결국엔 코스피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포함해서 엔비디아를 좀 더, 혹은 테슬라를 좀 더, 그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간단하게 준비를 하려고 여기까지 했었고요. 다음 주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투표도 받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고려를 해볼 건데,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기본적으로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 오신 분들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제를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 나왔던 이슈들, 그러니까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좀 요약하는 느낌으로 리포트를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좀 유명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주를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의미 있을 만한, 좀 깊게 들어갔을 때 재밌을 만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퀄리티 있게 정리를 해서 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 될지, 분량이 어느 정도가 좋을지 몰라서 30분 정도로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소모임이랑 아니면 제가 이제 공지방 통해서 주제 추첨을 한 번씩 제가 또 올릴 예정이에요. 제가 요런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 한 두세 개씩 찝어서 올릴 테니까 그런 부분 확인해서 와주시고, 그리고 그 요 시간대 자체는 계속 제가 9시 정도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요것도 참고해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해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 AI가 지금 산업이 정리된 영상들이 유튜브에만 쳐도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꼭 보셨으면 하는 거는, AI가 지금 뭐 2030을 뭐 학벌을 뭐 망가뜨리네 뭐하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이 혹은 젠슨 황이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좀 회사의 총수 같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확인을 하시면서, 아, 나는 그러면 이렇게 좀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해야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 AI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AI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AI에 관련된 투자를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하시면서 오늘 주말 고생하셨고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또 화요팅 하시면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시황 정리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준비한 내용은